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영상 유튜브 많이 시청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굉장히 많이 봅니다. 틀어놓고도 보고 재밌어서도 보고, 뭐 한일 간의 어떤 무역 전쟁과 관련한 얘기도 많이 보고, 또 어제의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한 6시간을 풀로 시청했던 것 같습니다. 한 10시 정도까지 보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그러니까 유튜브를 촬영하기 싫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너무 막막해서요. 왜 막막했냐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서,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나오는 거 보고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실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자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기자들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처음에 대입에 대해서 뭐 부정이 없었냐 라는 말과, 또 의전원 갈 때 부정이 없었냐 이 말하고 나서 조국 수석이 이래저래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매우 짧게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머지 기자들 역시 같은 질문에 유였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운동학원 또 사모펀드 관련한 얘기였지만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별 내용도 없었던 거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떠들었다는 말입니까? 한 사람의 한 가정을 그렇게까지 매도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 전 오늘 아침에 봤던 뭔가의 그 유튜브에서 봤던 내용인데, 조국 교수라고 하는 걸로 쳤을 때 52만 몇천 건이 검색이 된답니다. 오늘 되면 더 많이 되었겠죠. 최순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도 당했습니다. 그 최순실이가 그리고 그것이 한두 달이 아니죠. 몇 개월지, 한 6개월, 8개월 뭐 이렇게 오래됐죠. 그렇게 되었을 때 54만 건입니다. 조국 수석, 물론 이전 것까지 얼마만큼 있었는지 모르지만 54만 건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과거에 있었던 것까지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의문들이 그렇게 간단한 말을 질문도 안 했단 말입니까? 안 하고서 기사를 써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저는 개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욕도 더 하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었으니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특별히 나은 것이 없는데 그냥 두지 않을 거냐. 그만둬라. 이런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질문이 꽤 많았습니다. 한두 기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세상 살면서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있으면 얘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 기자에게 너는 똑바로 살았냐라고 묻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질문해. 그리고 내가 답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그 이전 것까지 반복이 되는 거라면, 그 잘못들이 반복이 되는 거라면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너무 저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여태까지 시부렁거렸다?
이런 것뿐이 안 되죠. 또 기자들이 거의 다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아니 근데 왜 저렇게 확신을 갖고 그렇게 썼던 사람들이 왜 다 보고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잠깐 쉬는 시간, 왜 뭐 중간에 저녁 시간도 있고 20분 정도 쉬는 시간도 있었으니까 그 타이밍에 그 유튜브 다른 영상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누가 보내줘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쳐서 이런 거 질문하라고 줘서 걔가 읽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정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저와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제가 대표인데도.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 어느 당 지지해? 너 누구야? 이런 말 묻지 않잖아요. 그것은 뭐 각자의 판단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지지하든.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죠. 물론 이제 제가 대표이기도 하고 편집장이기도 하니까 우리 회사에 논조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으면 안 쓴다, 뭐 이런 거죠. 또 그것이 학부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런데 기자들은 거의 모든 언론이었잖아요. 거의 모든 언론. 제가 알기에는 딱 한두 군데 빼고는 뭐 거의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매도하는데 동참했죠. 근데 그 기자들은 그렇다 하자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정치 집단에서 나왔다면 그것도 뭐 그렇자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기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얘기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론하지 않죠. 반론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상 아니 내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알아서 니네들 써 이러고 끝이죠. 여태까지 그래 왔죠. 근데 조국 수석에게는 어제 보니까 뭐 500분씩 했다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기자 아니죠. 기자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 예전에 이제 벌써 이지매라고 하는 게 10년 전? 10년 전에는 좀 많았죠. 근데 어제 기자들 보니까 지금 20대, 30대, 물론 더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뭐 40대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몇 분 없었고 거의 30대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어떤 기자는 뭐 껄렁껄렁하면서 흔들거리면서 질문하대요. 만약에 뭐 조선일보 뭐 어떤 기자였던데, 조선일보 관련한 뭐 TV조선이었든 뭐 조선일보 기자였든 껄렁껄렁거리면서 뭐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하더라고요. 원래 그 사람이 그런 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정말로 병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조선일보가 뽑지 않았을 텐데, 또 처음부터 면접 볼 때, 신입사원 면접 볼 때 그렇게 껄렁거리는 사람이었다면 일반적으로 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안 뽑습니다. 먼저 싸가지부터 갖추고 나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질병이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질병이었을 가능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중간에 쓰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기본이 안 된 거죠. 또 하나는 또 그것이 조국 수석 앞에서만, 조국 후보자 앞에서만 질문할 때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다른 뭐 그것이 기업의 담당자를 만났든 누구를 만났든 아마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겁니다. 아니면 조선일보가 그렇게 잘났으니까 그렇게 했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매너 없는, 예의가 없는 행동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예의 잘 따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보수적인가? 뭐 예의하고 진보하고 보수하고 진보하고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보수적인 면도 매우 많죠, 저는. 저는 어제 그런 거를 보면서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다는 말에 정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실망한 정도가 아니고요. 원래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옳지 않다고 지가 막연하게도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 썼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자들이 그렇게 무식한 줄 몰랐습니다. 매우 무식했어요. 물론 저는 똑똑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 조리 있게 잘하든가요? 그냥 저는 제가 가슴에 담아있는 저의 그냥 진정성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눌 뿐인 거고요. 저 말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주는 데 있어서 학부모들에게 안 헷갈리게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 나침판이고 에듀진이고 톡톡이고 그런 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요. 한 정보가 잘못 갔을 때 주어지는 옷 하나 뭐 이거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정보요. 그것이 학원의 입장이 아니라 특정한 학원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학부모를 위한 정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이게 여기에서는. 근데 그것이 자기는 논술학원을 미니까 또는 논술이 강해야 내가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준다? 매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학부모들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제 책을 많이 얘기한다고요? 예, 저는 제 책이 그만큼 객관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더 그런 정보를 제대로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책 그냥 내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느꼈던 거에 도대체 우리 학부모들이 뭐가 부족할까? 아니면 우리 애들이 뭐가 부족한가? 우리 교사들이 뭐가 부족한가에 따라서 제가 책을 쓰는 거지 저의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책 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백전불태 역시 아무도 안 만들어서 아무도 몰랐던 정보를 저 혼자 처음부터 제공했던 것이고 이런 정보가 이렇게 나가니까 요즘에 많은 정보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제 더 바뀌었으니까 이제 더 바뀔 게 없으니까 해서 이제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이제 백전불태는 올해가 마지막일 거예요. 이제 안 낼 겁니다. 왜? 손해를 몇 천만 원씩 내가 보면서도 내고 있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주자. 이거 하나. 학부모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주자. 학부모들이 교사와 똑같은 정보를 갖게 하자. 이거였습니다. 애들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어제 제가 조국 후보자를 보면서 그런 사명감을 물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거죠. 우리가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존중합니다. 자기 재산 100억 달러를 기부도 하고요. 100억 달러만이 아니라 뭐 수백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미.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합니다. 왜? 돈 있는데 자기가 돈을 더 내겠다고 한다고요. 근데 조국 수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강남에 사는데 좌파하면 안 됩니까? 또 요번에 무슨 뭐 5계약 뭐 발표할 때도 벌금이 예를 들어 똑같은 벌금인데 누구는 3만원 내고 나도 3만원 뭐 이건희도 3만원 나도 3만원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건희가 예전에 건강보험인가 20몇만원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저랑 여러분들하고도 큰 차이 없을 겁니다. 물론 그게 한참 전이라 그랬어도 한 15만원 20만원 근데 그 사람들이 각 차이뿐이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차이에서 결국 뭐죠? 이 사람은 재산이 수조 원이고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딸랑 아파트 한 채 아니에요? 근데 꼭 같이 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내가 돈 더 많이 버니까 나 돈 더 낼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조국 후보자도 그렇게 충분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뭔가 기사를 쓰면 우리 회사 내에서도 대표님 이거는 너무 좀 어디 한쪽 편에 쏠리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이게 왜 그런데 가끔은 제가 이제 지우기도 하고요. 가끔은 그건 왜? 그러니까 어떤 매번 시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가? 그리고 그거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뭐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해서 특별히 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대쪽 의견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건 그렇게 하고 결국 판단이
뭐 매거진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거기서 판단할 일이다 생각해서 그냥 내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보면서 어제 조국 후보자가 말했던 말 몇 가지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언론이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런 올바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자꾸 없애버리는 거죠. 누가 앞으로 올바르게 살겠어요? 누가 앞으로 세상에 나와서 우리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거죠. 나는 내 아이가 아빠 잘 만나서, 또 엄마 잘 만나서, 또 할아버지 잘 만나서 돈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밑에 애들은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물론 내가 뭐 돈 재산도 물려줄 수도 있겠죠. 꼭 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물려줘도 합법적으로 제대로 물려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똑같은 조건에서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뭐 이런 거를 가리자는 건데 여기에서 이런 거예요. 아이의 합법이라도 혜택을 받았던 점 미안하다, 반성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내 아이가 혜택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 혜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영어를 잘해서, 한마디로 공부를 잘했지만 공부를 잘해서 미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일이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내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게 내 아이의 노력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 조국 후보자가 하는 말은 내 아이가 외국 가서 영어를 좀 잘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다는 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장학금 반납이 어렵다. 내가 장학금을 반납하려고 했는데도 그쪽에서 그렇다. 혹시 일 해보신 분들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그냥 확인해보면 금방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기사화해서 그 기사를 또 퍼날려고 했던 사람들, 전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인턴십 문제라든지 체험활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체험활동이나 인턴십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요 얘기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체험활동은요, 체험활동과 인턴십 또는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주죠. 너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사실은 이것은 상위권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한 교사가 맡을 수 있는 아이들도 있죠. 그러면 교사들 머릿속에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상대적으로 말을 잘 듣습니다. 선생님 말을. 그러니까 내가 책 읽어라 와라 하면 한 반에 30명에게 얘들아 책 뭐뭐 읽어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반에 그 책을 읽어온 애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명 없겠죠. 그리고 그 책 누가 읽고 옵니까? 그 반에 꼴찌가 읽고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에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애가 읽고 옵니다. 일반고에서요. 특목자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읽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독후감, 너가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써봐라라고 그것까지 가져오라고 할 때 누가 써올 것 같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쏘옵니다. 현실이 그렇다고요.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만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물이잖아요. 이미 뇌에서 각인되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는 내가 시키면 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져와라. 이번에도 뭐죠? 어떤 선생님들 보면 이번에 뭐가 이런데 뭐가 어떠니 저떠니 뭐 저에게 의견도 묻고 또
뭐 또 뭐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건으로 전화가 오기도 하고 제가 걸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이 그 선생님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똑똑했어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똑똑했어. 왜? 이렇게나 똑똑해? 아니 그랬더니 이거 시켜서 이렇게 한 거에. 근데 책을 읽고 얘가 이거까지 한 거 보면 이건 똑똑한 거 아니야? 그럼요, 똑똑한 거죠. 그 애가 누구냐고요? 그 학교 전체 10등 안에 들어가는 애예요. 여러분 자녀는 몇 등 하십니까? 혹시 그 애가 그런 말을 잘 듣는 아이입니까? 혹시 그렇다고 하면 그 아이 매우 뛰어난 아이입니다. 엄마 아빠 말을 이해하고 들어서 이해하고 행동할 줄 아는 아이라면 그 아이 매우 뛰어난 아이입니다. 공부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공부에는 취미가 없다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그 아이를 만나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행동할 줄 아는 아이라면 매우 괜찮은 아이인 건 분명합니다. 그 괜찮은 아이가 학업 역량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는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독서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런데요, 이게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특목고, 자사고 애들은 아까부터 숫자가 더 많을 뿐이지 누구나가 똑같이 해오지 않는다 그랬죠. 아이들이 말 잘 듣는 아이들이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말 잘 듣는다는 얘기가 좀 틀린 얘기죠. 나쁜 짓 하는데 또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시키는 일 말고 너 잘 되라고 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아이가 말을 잘 듣고 따라오면요, 그런 애들 일반고에 많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요령을 먼저 배워왔어요. 그동안 아이들이. 요령에 더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너네들 책 읽고 뭐 해서 너 나름대로 뭔가 해서 뭔가 학업 역량을 볼 수 있는 뭐를 이렇게 작성해 오라고 하면 아이들이 작성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인턴 이거 하는 데 있어서 그 학교에서 얘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 잘 듣기 때문에, 하다못해 공주사범대가 아니라 공주대학에서 인턴십 하는 것도 지가 이렇게 날려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교수도 이렇게 똘똘한 애라면 할까? 근데 이미 그 아이는 그 교수에게 그 교수가 썼던 논문을 다 읽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학업 역량은 그런 겁니다. 학업 역량이요. 근데 그런 학업 역량을 발휘하는 애가 한 반에 30명 있을 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냐고요. 거의 없어요. 왜? 요령이 먼저니까요. 근데 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학생들에겐 요령이 먼저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배움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얘기, 전후, 맥락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그게 그렇대. 근데 또 다른 뉴스에 보니까 또 이렇대. 또 다른 뉴스, 이게 사실인가 보네?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제 그 사람 했죠. 다 들었습니다. 의문이 풀리든가요? 안 풀립니다. 왜? 이미 나는 정해졌거든요. 마음이. 안 믿기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동안 받았던 그런 이 왜곡된 정보가 이미 내 머릿속 발끝에까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 왜곡된 기사가 매우 우리 학부모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뇌를 멀게 해서. 저는 뭐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아이들, 제가 이제 결국 뭐 아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아이들, 만약에 제가 아이들하고 내가 말을 했어요. 어떤 중요한 말을. 근데 아이가 그걸 이해했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아이는 아마 상위 20%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아이. 현재 그렇게 성적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공부 방법을 몰랐거나 공부 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예. 요런 상태에서 거기에서 내 아이가 내가 얘기했던 책을 읽고 아니면 정말로 도서관 같이 가서 아이가 매우 즐겁게 가고 그 책을 보는 걸 좋아했다. 이건 상위 5% 안에 들어가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학교가 여기 우리 어젠가에 누가 댓글을 풍림화산이라는 아빠는 이게 닉네임인 거죠. 이 다음에 영상을 같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제가 왜 아빠 소개한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 영상의 이게 주인공이신 분인데 아이하고 같이 주말에 이렇게 도서관도 가고 그렇죠? 책 빌리러 책도 읽고 이런다 그래요. 그런 아이는 매우 똘똘하게 클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 대학까지는 아직 모르죠. 아직 중학생이라 그러셨죠?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매우 역량이 뛰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실제 수능 성적이나 내신에서 몇 등급 됐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어디 거냐. 다만 이제 그렇게 계속 이번 주도 가고 다음 주도 가고 한 달에 몇 번씩 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책들이 문학서적과 비문학서적은 굉장히 다양하게 과학, 철학, 물리화학, 천문우주, 이런 책들을 다양하게 섭렵할 때, 경제학, 이런 다양한 것을 섭렵할 때, 꽤 괜찮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성적도 올라갑니다. 그건 이유 불문입니다. 이유 불문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런 아이는 대신 그렇게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아이 눈높이부터 먼저 맞추고서 그 코드를 맞춰놓고 나서 애를 끌고 가라는 거죠. 그 눈높이에서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지금 당장 게임을 좋아하건 뭐건 단에 아이의 눈높이에서 네가 게임을 그만둬야 되고 하는 거를 일단 게임을 5분씩 줄이든 10분씩 줄여서 어쨌든 언젠가는 그만둬야 네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내지는 아니면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너 한 4-5시간 내 딱 시간 줄 테니까 나머지 시간은 너가 공부에 매진을 해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 너의 취미가 게임이라는 거 알겠다. 그거 인정해 줄게. 대신 그 게임을 매일 해서는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 학업 역량을 증대시킬 나이에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어쨌든 이해를 시키려면 내가 이 아이의 눈높이에 먼저 눈을 마주쳐야 될 정도로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코드가 맞아지고 나면 도서관도 가고 이렇게 가서 또는 책도 사서 어쨌든 보게 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아이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크게. 정말로 학원이 필요한 시기에 요때는 내가 수능에 몰빵해야 되겠다. 근데 아이가 지금 쭈르륵 올리기 위해서는 이미 기초는 다 깨져 있죠. 책 읽기가 충분하다면. 그렇다면 이 아이를 쭈르륵 읽히기 위해서는 EBS 수능 특강도 보고 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 그럼 학원 다녀야죠. 다닐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전에 이 준비 자세가 그만큼 되어 있냐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 제가 늘상 비판적 사고 능력 얘기하죠. 이 비판적 사고 능력에는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종합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추리 추측도 필요하고요. 합리적 사고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종합적인 사고가 되는 것이고 그 우회가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냥 평범하게 키우려면 키우세요. 근데 정말로 리더가 되는,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요. 매우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을 균형 있게. 그리고 우리 사회를 리드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비전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서 역량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비판적 사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얘기하다가 제가 가끔 흥분도 하고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냥 이 머리 스쳐 지나가듯
지나갈 때마다 계속 화가 나요. 더 길어지기 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